방화범은 잡혔지만 까맣게 타버린 국민들의 마음은 이제 참담함을 넘어 분노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숭례문 화재 3일째, 오늘도 화재 현장에는 애도하는 시민들의 발걸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데요. 오늘 단박 인터뷰에서는 문학의 원로이자 문화부 장관을 지낸 이어령 선생을 만나 숭례문을 이야기해봅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단박 인터뷰 김영선 PD라고 합니다. 네, 예, 저 지금 뒤쪽으로 잠깐 가시죠, 선생님.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그런데. 막이 가려져서 다 보이지도 않는데 선생님은 어떻게 이 자리에 와보셨어요? 어저께 왔었는데 예. 많은 분들이 와서 우는 사람도 있고 네. 또 저 요령 소리도 나오고 다 그렇게 하지만은 큰 장례식에 온 것 같아서 그 전까지는 그게 돌과 나무로 된 그런 건축물로 비춰졌던 것이 문화재. 그래서 지금 보니까 마치 그 생명체 위에 그 어디나 육체나 그런 피를 가진 600년 산 선조가 누워있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불탄 흔적들도 다 보셨나요, 그러면? 그랬죠. 어저께 와서 다 봤고 어떻던가요? 아래층은 그 단층까지도 남아 있었기 때문에 그것만이라도 다른 데다가 보존을 하거나 그것을 영구히 남길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한영운의 시처럼 그 재가 기름이 되는 그런 재생의 의미를 담는다면 이 불행과 이 충격에서 그래도 하나의 그 희망과 또 영원히 사라진 게 아니다. 그런 그 마음은 있을 거 아닌가. 그래서 그런 영생의 의미로 상징성을 가져준다면 불행한 마음이 조금은 가시지 않나. 예, 국보 1호 숭례문이 불타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났는데 선생님 어떻게 보셨습니까? 국보 1호 남대문이 잿더미가 된 그 허전한 자리, 그 빈 자리를 보고서 비로소 아, 저게 남대문이었구나, 저게 국보였구나. 그러니까 조화를 갖다 놓고 상여나가는 상두꾼 노래가 나오고 그런 걸 보면서 참 역설적이구나. 있을 때를 못 누더니 빈터가 되니 사람들이 저렇게 허전해하는구나. 비로소 문화재가 뭔가를 알았구나. 문화재가 없어지면서. 말씀하셨던 대로 정말 불타고 나서야 이게 우리 곁에 있었구나 이걸 깨달았었는데 문화재에 대한 그동안 사람들의 무관심이 또 이런 사태를 불러온 큰 원인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이번 사건을 통해서 학습을 한 것이 진실의 반대말은 허위가 아니라 망각이라는 거. 문화재란 뭐냐? 우리들의 집단 기억이다. 그런데 문화재에 대해서 무관심한다는 것은 집단 기억을 상실하니까 알츠하이머에 걸리는 거다. 우리 민족 전체가. 얼마나 무서워요. 전체가 치매 현상에 걸려버리는 거다. 이것을 집단 망각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집단 기억과 집단 망각증이 문화재라고 하는 척도를 통해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동안 남대문이 외로운 섬처럼 작은 그 외로운 섬처럼 따로 있었고 거기에 자동차들이 막 흘러가는 것은 시대의 흐름처럼 스쳐갔지 않느냐. 섬을 지나가는 파도처럼. 혹시 우리가 그런 집단 망각증에 걸려 있다면 우리 역사는 불을 안 질러도 사라지는 거다. 방화로 밝혀지지 않았습니까? 사회에 대한 불만을 문화재에 불을 질러서 그걸 해소를 했다. 이게 사실 충격적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요? 예. 이러한 깜짝 놀라운 충격 속에는 그 뿌리가 있기 마련입니다. 이 범죄도 진화하기 때문에
정보화 시대, 21세기형 정보 시대에는 폭력이나 개인의 어떤 행태도 진화한다는 것이죠. 그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그러냐면은 극장 폭력이랍니다. 극장형 폭력. 9.11 사건 같은 게 바로 극장형 폭력입니다. 개인은 무력하기 짝이 없지만 납치된 비행기로 세계 가장 큰 명소, 세계의 모든 인종들이 살고 사물을 보고 있는 상징적인 월드 트레이드 센터를 그것도 시차 공격을 함으로써 충분히 미디어를 이용해가지고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옛날 같으면 개인이 방화를 한들 세계 알려지겠습니까? 이번 중요한 화두를 던졌다. 누구나 불지른 사람이 말하고 싶은 게 있다. 그걸 가장 효과적으로 하는 것이 극장형 폭력이다. 여기에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어떤 해석을 해도 이번 방화를 사회적으로 저스티피케이션 안 된다. 합리화 절대 안 된다. 아직도 많은 문화재들이 있고 또 지금 그 극장형 폭력이 요즘 현대사회의 그런 범죄의 유형이라고 한다면 앞으로도 이런 일은 또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충분히 있지 않겠습니까? 하인리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보험회사 사람이 그 여러 가지 재해를 분석한 결과 얻어진 거로 그건 재해에 대한 바이블이라고 합니다. 성서라고 하는데 그게 1대 29, 300이라는 법칙이거든요. 한 가지 큰 사건이 일어나는 데는 반드시 300건의 일어날 가능성이 300개가 있었다는 거죠. 실제로 일어난 건 29개. 남대문에 저런 방화 사건이 하나 일어났다 그러면 모든 문화재가 저와 같은 또 사건이 일어날 가능성의 확률이 300개가 있다는 얘기죠. 이번에 같은 데 보면은 실제로 일어나진 않았지만은 홈리스 무주택 이 사람들이 거기 가서 잠을 잤다는 거 아니에요. 참 상상도 못하는 일이죠. 사실 남대문이 우리 때 와서 소실했다고 하지 말은 그렇게 하지만 그동안 얼마나 탈 뻔한 것이 많으세요. 임진왜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뭐 그동안 6.25 무방비 상태였잖아요. 그게 오늘까지 이어진 게 참 기적이라고. 너무 죄의식 많이 가질 거 없어요. 우리가 특별히 잘못해가지고 했다. 물론 그랬죠. 그러나 무방비 상태에 노출된 채로 얼마나 많은 세월을 버텨왔어요. 영원히 있는 것이다. 저 남대문에는, 숭례문에는. 그렇기 때문에 제 생각에 이거는 소설적 발상인데 남대문이 한 사람으로서 600년 산 영원히 깃들여 있는 문이라면 살신성이 난 거다. 야, 나는 이렇게 간다. 딴 사람이 가면은 이렇게 안 할 텐데 내가 가면은 나머지 모든 문화재들을 정신 차리지. 이래도 정신 안 차릴래? 하는 살신성인으로 보면은 아까 하인리 법칙으로 얘기한 것처럼 300개가 29가 되고 29가 하나가 되기 전에 300단계에서 잡아야 된다. 그 국보 1호기도 하고 서울 한복판에 매일 보고 지내던 거지만 사실 이 숭례문의 의미 가치 잘 모르는 사람들이 많은데요. 저도 그렇고요. 이 숭례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예, 그 남대문의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형문화재, 무형문화재로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사실은 불타 없어지는 유형문화재보다도 그것이 담고 있는 무형문화재, 그 정신이죠. 남대문이란 뭐냐. 그러니까 이런 우리들이 600년 동안 살아온 머릿속에 나도 모르는 문화적 이전자가 있는데 남대문만 하나만 떼놓고 보는 것이 아니라 서울이라고 하는 600년 도읍지에 우리 선조들이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오는 공간의식, 또 동서남북에다가 인의예지라고 하는 도덕적 가치를 줬다는 것. 이런 모든 것은 불살릴 수 없죠. 불탄 남대문을 불타지 않는 유형문화재로서의 남대문을 무형문화재와 합쳐주면은 반밖에 안 탄 거예요, 저게. 희망이 있다는 거죠. 어떤 희망을 찾을 수 있겠습니까? 전화위복이라고 저걸 해체해서 재건하자면 많은 비밀들이 이제 드러나죠. 저 해체 못 해봤죠. 아, 옛날 이
이 목수들은 대목수들은 이렇게 했구나. 아 단청도 이게 벗겨내고 보니까 아 또 이런 게 있구나. 재건할 때 하나하나 기록해두고 그것을 거기서 학습을 하고 이제는 눈 감고 똑같은 남대문을 언제고 재건할 수 있는 복원할 수 있는 기술을 전수해 가면은 오히려 남대문은 탄 것이 아니라 다시 불사조처럼 잿더미 속에서 계속 살아남는다. 이런 대처가 이제부터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지금 그 이명박 당선인이 요번 그 숭례문 복원을 국민 성금으로 하자 이런 제안을 그런 했는데 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안을 하건 말건 국민들의 자율성으로 국가는 국가대로 계획 세우고 국민들은 국민들로 해서 너무너무 그 불사르는 사람이 보기 싫다. 나는 그런 국민의 같은 한국인이라고 불려지는 것도 싫다. 그래서 불지르는 사람이 있으면 그걸 창조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도 좀 알려주자. 그리고 거기서가 도네이션 하면은 인터넷 같은 데다가 누가 저 남대문 복원하는데 했다 해가지고 이름들이 쭉 나와서 길이 자선하면 아 어떤 사람은 불태웠는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걸 복원했대. 이런 기록을 남기고 싶어지면 그야말로 극장형 폭력을 막는 극장형 창조를 하는 또 하나의 방법도 있다. 그 이전에 정부도 좀 관리 소홀에 대한 책임지는 모습을 좀 보여야겠죠. 지금까지 내가 얘기한 것이 결코 관리 책임을 맡고 있고 직접적 원인이 있는 사람들에 대한 면죄부를 주자는 얘기가 아니죠. 이거는 우리 모두가 아마 똑같은 생각일 거예요. 그거 따지는 문제하고 우리가 해야 할 문제는 또 별개의 것이다. 알겠습니다. 지금 많이 그 상실감에 젖어 있는 국민들이 많지 않습니까? 남대문을 바라보면서 굉장히 절망하고 있는데 국민들에게 희망의 말씀을 한마디 해주신다면요. 가장 당장 시급한 것은 A불상이라는 말 있지 않습니까? 슬퍼하지만 상하지는 말아라. 그 말이 오늘 우리의 심정을 대변한다고 봅니다. 애는 슬픔의 감정만 있는 게 아니라 지적인 합리적인 이성이 있을 때 애가 되고 슬프다고 한참 땅 두드리고 왜 우리 그런 거 많이 하잖아요. 누구 좀 슬픈 일 있으면 길거리 나와가지고 막 떼굴떼굴 굴르고 막 손치고 하는 그게 상이거든요. 그건 전혀 이성을 상실한 슬픔이에요. 어떤 불행, 어떤 슬픔이라도 감상에 젖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은 불행을 또 하나의 불행을 낳아요. 그래서 지금 당장 위로의 말을 쓸 수 있다면 저를 포함해서 제 자신이 상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에이 불쌍하라. 그래야 이 불행을 최소한도로 막을 수가 있고 남대문은 우리 앞에 다시 나타날 수가 있다.